자, 파트 3로 넘어가 보면 RNA 시퀀싱을 진행하는 목적은 단순히 유전자들의 발현량 파악을 넘어서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집단 간의 트랜스크립토믹 어터레이션이 얼만큼 어떤 방향으로 발생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이를 위해서는 Differentially Expressed Genes, 즉 DEG 분석이 필수적인데요. 파이썬에서는 PYDE-seq2라고 하는 패키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래 R에서 활용하던 패키지를 파이썬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패키지인데요. 사용 방법은 R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필요한 패키지들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PYD식 패키지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임포트해 주시고 이후에 이제 이 밑에 함수는 제로의 값만, 그러니까 모든 칼럼들에 대해서 0의 값만 가지는 유전자들, 로드를 제거합니다. 뭐 발현이 없으니까 유의미하진 않겠죠. 모든 샘플에 대해서. 자, 그 이후에 RNA 시퀀싱 데이터를 로딩하고 가공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실제로 PYD-seq2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먼저 해야 될 것은 일단 집단을 클래시피케이션 해야겠죠. 그러니까 두 그룹 간의 비교를 하는 거니까 그 두 그룹을 어떻게 디파인해서 나눌지를 먼저 생각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크립톰 데이터를 그 두 개로 분류를 해 놓은 후에 이제 해당 과정을 진행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젝트가 팬크리아틱 캔서에서의 젬시타빈의 센시티브한지 아니면 리지스턴트 한지에 대해서, 즉 젬시타빈 트리트먼트의 리스폰스를 기준으로 해당 그룹들을 나눴고요. 그래서 먼저 선행한 게 이제 GR, 즉 젬시타빈 리지스턴트한 환자들의 리드 카운트 값을 따로 모아놓은 파일이 있고요. 그리고 GS, 젬시타빈 센시티브한 페이션트들의 리드 카운트 값을 모아놓은 파일들을 미리 나눠놨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들을 다시 현재 코드 내로 불러와서 이제 transgr, transgs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 저장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인덱스를 gene id로 바꿔놓은 후에 이 밑에 코드는 원래 이제 gs, gr, rc 파일에서의 그 칼럼 명들이 되게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좀 깔끔하게 뭐 gr 1번, gr 2번 이런 식으로 넘버링을 오름차순으로 해서 그 네이밍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칼럼 이름도 네이밍을 다시 해놓고요. 그리고 이제 멀지 두 데이터 프레임을 머지해야 되는데 인덱스가 동일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인덱스가 동일한지 확인하는 코드를 집어넣었고, 이후에 이제 GR 그룹과 GS 그룹 환자들의 트랜스크립톰 데이터들을 합치는 머지하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이후에 아까 여기서 exclude zero rows라고 정의했던 함수를 가지고 이제 0의 값을 가지는 유전자들을 모두 제거를 한 후에 이제 trans PAAD ready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의 이 통합 정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지금 인덱스 컬럼의 이름이 gene id이고 이제 인덱스는 gr1, 그러니까 젬시타빈의 리지스턴트한 환자 1번, 2번, 3번, 4번 쭉 해서 이제 33번까지 있고요. GS 페이션트, 즉 젬시타빈의 센시티브한 환자가 1번부터 24번까지 있고, 이후에 52,272개의 유전자들의 앙상블 진 넘버가 이런 식으로 펼쳐져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PYD-seq2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덱스 컬럼에 이제 환자들의 라벨링이 들어가야 되고요. 칼럼명이 앙상블 진 아이디여야지 이제 PYD-seq2를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본인의 데이터를 가공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게 PYD-seq2는 인풋 데이터가 read count 값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파트 1에서 굉장히 열심히 read count 값을 TPM으로 변환을 했죠. 하지만 이제 PYD-seq2를 돌릴 때는 TPM이 아니라 read count 값을 돌려야 한다 라는 점 이제 꼭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러면 TPM 값 왜 계산했냐라고 하시면은 이따가 파트 4에서 이제 싱글 샘플 GSEA를 돌릴 때는 또 TPM 값이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패키지별로 요구하는 인풋 값이 다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파트 1에서 RC 값을 활용해서 TPM이든 RPKN 값이든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큰 장점으로 작용을 할 것입니다. 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이제 팬크리아틱 캔서에서 환자 라벨링을 제임스타빈에 대한 리스폰스로 라벨링을 해놓고, 또한 이제 칼럼을 여러 모든 진들의 양상별 아이디로 세팅을 해놓으면 이제 반쯤 준비가 끝났습니다. 또한 이제 중요한 게 메타데이터를 생성하는 게 중요한데요. 메타데이터란 뭐냐?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제가 방금 이제 메타데이터 돌린 것을 저장한 데이터 프레임을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라벨링을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샘플명은 아까 이 trans PAD ready, 즉 이 PYD62를 돌릴 데이터 프레임의 환자 라벨링과 동일하게 세팅을 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인덱스 칼럼의 명칭은 샘플이라고 지칭을 해주시고, 그 하위에는 이제 아까 했던 환자들의 라벨링과 똑같이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컨디션이라고 하는 칼럼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여기서는 어떤 라벨링이 어떤 컨디션을 의미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즉,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잼스타빈에 대한 리지스턴트인지 센시티브를 나눴기 때문에 GR 샘플들은 컨디션이 모두 리지스턴트로 세팅이 되게, 그리고 GS 페이셔트들 같은 경우에는 센시티브로 컨디션이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해놓는 메타데이터 파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메타데이터 파일이 있어야 실제로 PYD2를 돌렸을 때 그 두 리지스턴트와 센시티브가 에 해당하는 환자들을 코드가 이렇게 다 집어넣고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그 기준을 세팅하는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메타데이터 파일과 그리고 러데이터 파일, 뭐 이름은 여러분들이 지정하기 나름입니다. 저는 트랜스크립톤 PAD ready가 이제 돌릴 준비가 됐다 이런 의미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이제 실제로 PYD62를 돌려볼 겁니다. 그래서 코드는 DDS PAAD라고 치시면 되고, 이제 D6 데이터셋, 이것은 이제 아까 우리가 임포팅했던 모듈입니다. 그래서 PYD62를 돌릴 때 필요한 모듈들이고, 그래서 카운트 항목에 우리가 아까 잘 세팅을 해놨던 ready 데이터 프레임을 넣으면 되고, 메타데이터에는 아까 만들었던 메타데이터 데이터 프레임을 넣고, 디자인즈 팩터를 컨디션으로 해놓으면 됩니다. 이 컨디션에 주의할 게 이제 아까 메타데이터에 들어있었던, 다시 보여드리면 메타데이터에 들어있었던 이 컬럼, 컨디션 컬럼의 이름과 정확히 일치하는 네이밍을 이 디자인 팩터에 넣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뭐 대문자에 뭐 이렇게 소문자 C로 해놓은데 이제 메타데이터 인덱스 파일에는 대문자로 돼 있다, 그러면은 PYD6이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러닝을 할 때는 이 DDS PAAD라고 코드를 적고, 그 다음에 .D6라고 하면 실제로 이제 이 들어간 값들을 가지고 D6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여기까지만 적어도 D6를 돌아가긴 하는데, 그 뒤에 이제 실제로 DEG들을 쉽게 데이터 프레임을 받아볼 수 있기 위해서 작성한 코드가 이 밑에 코드들인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컨트라스트 뒤에 컨디션, 레지스턴트, 센시티브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요. 컨디션은 저희가 넣어줬던 메타데이터의 일부 디자인 팩터로서 변화를 주실 필요는 없지만, 유의해야 할 점은 그 PYD2가 그 뒤에, 그러니까 컨디션에서 뒤에 써 있는 이 값을 기준으로 놓고 앞에 있는 이 레지스턴트를 비교를 하기 때문에 대조군이 뒤에 오고 실험군이 컨디션과 좀 더 가까운 이 앞에 위치해야지만 이제 이 레지스턴트의 변화를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만약에 내가 센시티브에 대한 변화를 알겠다, 레지스턴트 대비해서 센시티브가 어떤 변화를 가지는지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두 개의 순서를 바꾸면 되겠죠. 물론 이제 뭐 DEG 분석을 해보면 그 부호만 바뀌는 거지만, 이제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는 뭐 어떤 같은 실험에 대해서는 이 순서는 통일성을 유지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실제로 이 코드를 돌려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밑에 이렇게 쇽쇽쇽 돌아가고 있는 코드들이 보이죠. 그래서 사이즈가 클수록 조금 오래 걸리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통계 모델들에다가 이 값들을 다 피팅을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짠 하고 결과값이 나오면 저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진 아이디별로 각각의 이제 발현값의 평균과 그 다음에 로그 폴드 체인지 값 그리고 발현값의 평균이라 함은 그러니까 두 레지스턴트 GR과 GS 그룹 간의 이제 베이스 민이고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서 로그 투 폴드 체인지 그리고 스탯 밸류는 이제 와일드 테스트라고 하는 통계 분석 방법인데요. 이걸로 이제 나중에 GSEA를 할 때 랭킹을 할 때 쓰는 파라미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p 밸류와 어저스트 p 밸류를 이제 도출을 아주 쉽게 도출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후에는 여기서 그냥 단순히 발현 차이가 난다고 해서 그 유의미한 DEG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본인만의 세팅한 값으로 DEG를 뽑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준은 발현값이 너무 낮으면 이게 이제 엄청나게 시그니피컨트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익스프레션 레벨을 가지고 트레시홀드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가 바로 그 코드인데요. 여기서 베이스 민하고 부등호 오른쪽에 적혀 있는 숫자를 임의로 조절함으로써 원하는 트레시홀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으로 조정을 해놨고요. 또한 이 발현 어느 정도의 의미 있는 발현값을 가지는 진들 중에서도 이제 adjust p-value도 0.05 미치면은 이제 좀 더 통계적 유의미성을 강조할 수 있겠죠. 또한 그리고 GR과 GS 그룹 즉 비교한 두 그룹 간의 로그 폴드 체인지가 어느 정도 이상 나야 이제 시그니피컨트한 DEG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첫 번째 스크리닝으로 베이스 민 밸류의 최저치를 정해서 선별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adjust p value와 log to fold change 값으로 이제 significant한 DEG를 정했습니다. 물론 제가 사용한 이제 데이터가 환자 데이터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판크리아틱 캔서에도 여러 서브타입들이 있는데 그것을 고려를 하면은 유의미한 샘플 사이즈를 만들 수가 없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모든 판크리아틱 캔서 환자들 데이터를 가지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뭔가 공통적인 GR과 GS 페이션트 간의 유의미한 DEG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 프레임으로 확인을 해보는 것도 좋지만 좀 더 명확하게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시각화를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뒤에 흰맵을 활용해서 여기서 계산한 시그니피컨트한 DEG들을 시각화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활용을 해야 될 것은 DDS PAAD 즉 여기서 PYDEC2를 돌릴 때 사용했던 이 모듈을 다시 모듈이라기보다는 데이터를 다시 가져와서 여기에 normalized count 값에 로그를 취한 값들의 집합을 다시 한번 레이어에 추가를 해줍니다. 그 이후에 아까 저희가 특정 threshold 컷오프 값 이상의 익스프레션 값을 가지는 res high expression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 즉 그 해당 유의미한 익스프레션 값을 지니는 진들의 인덱스를 뽑아와서 여기서 이 high exp라고 하는 그 레이어를 가지는 데이터를 만들어줍니다. 그 이후에 seaborn 그 패키지를 활용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grapher라고 하는 그 변수에다가 데이터 프레임 그리고 아까 말했던 DDS PAAD 하이 익스프레션에서 그 로그 값을 취한 normalized count 값의 트랜스포즈 된 값. 이 트랜스포즈가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트랜스포즈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인덱스로는 하이 익스프레션의 var names 그리고 컬럼에는 obs names를 넣고 그 다음에 seaborn을 통해서 클러스터 맵 패키지로 그 해당 방금 이제 지정했던 grapher high express 변수를 놓고 z-score 기준은 보통 0으로 해놓죠. 그래서 0을 해놓고 cmap 이것은 이제 컬러를 지정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이제 지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밑으로 갈수록 이제 블루, 옐로우, 레드 이런 식으로 했는데 뭐 원하시면 그 컬러 코드를 찾아서 직접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하이 익스프레션 값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베이스민, 컷오프 베이스민보다 높은 익스프레션 값을 가지는 쥔들에 대한 hitmap을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이 데이터를 그리고 너무 이렇게 좀 패턴이 없다 싶어서 아까 저희가 뽑아놓은 6, 그러니까 significant한 DEG들을 가지고도 한번 hitmap을 그려보자 해서 새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똑같은 과정을 거쳤고요. 그래서 6 인덱스로 이제 DDS PAAD에서 그 significant한 쥔들의 인덱스를 가지는 항목을 뽑아서 이제 똑같이 뭐 트랜스포즈 하고 그리고 인덱스 넣고 컬럼 넣고 이제 클러스터 맵으로 힙맵을 그려보니 이제 역시 중구난방인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담으로 저는 이 결과를 가지고 DG 분석만으로는 GS와 GR 간의 차이를 보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GSL 분석을 해봤더니 뭐 이런 차이가 나왔더라 하면 식으로 논리를 전개해 나갔었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해서 단순히 PYD식 툴을 통해서 DEG 분석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컷오프 값을 정해서 그 익스프레션 밸류 높은 익스프레션을 가지는 진들을 뽑아내고 또한 어저스티드 p 밸류와 그와 더불어서 뭐였죠? 로그 폴드 체인지도 유의미한 값을 가지는 진들을 뽑아서 이것을 시각화하는 코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RNA-seq의 꽃 GSE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